2026년 3월 15일 새벽 2시였습니다. 리야드 왕궁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었습니다. 직접 전화했어요. 저한테요. 한국 엔지니어한테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한국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95조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뉴무라바요. 사막 한가운데 짓는 미래 도시였죠.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손을 뗐어요. 일본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시작점으로 삼았거든요. 50도 폭염 속에서 도시를 만든다? 미친 짓이라고들 했어요. 냉방도 전력도 물도 없는 사막에서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뭔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건 돈이었지만 한국은 기술과 영혼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포스코, 두산.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이 모였어요. 엔지니어 2,000명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다녔어요.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막에 도착했을 때 절망했어요. 모래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도시를 만들라고요? 10만 명이 살 도시를요? 미국 기업들이 왜 포기했는지 알겠더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이름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로젝트 중간에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로비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은 검증 안 됐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계약 해지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사막 폭풍이 왔어요. 시속 180km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미국이 만든 것도 유럽이 세운 것도요. 하지만 한국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왕세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함께 완성한다고요. 세계 언론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 기술이 인정받은 거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벌어진 기적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이야기를요. 2025년 4월 그 뜨거운 사막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56살이에요. 삼성물산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30년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어요. 중동도 여러 번 다녀왔죠. 하지만 2025년 4월에 받은 프로젝트 제안은 충격이었습니다. 리야드 본사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뉴무라바 프로젝트 설명회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놀랐어요. 사우디 왕실 직속 프로젝트 팀이 와 있었거든요. 스크린에 거대한 도시 설계도가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떠 있는 도시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리야드 중심부에 미래형 도시를 만들 겁니다. 10만 명이 살아요. 완전 자급자족 도시죠.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만들고 담수화로 물을 공급해요. AI가 모든 걸 제어합니다. 50도 폭염 속에서도 실내는 25도를 유지해야 해요. 가능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불가능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0도 사막에서 25도 유지라고요? 전력 소비가 천문학적일 텐데요. 냉방 시스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물은 어떻게 구하죠? 사막엔 물이 없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왔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베크텔, 플루어, 에이콤. 세계 최대 건설사들이죠. 전부 검토했어요. 하지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된대요. 50도에서 냉방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전력 공급도 해결 못한대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부이그, 독일 호우티프, 영국 베일푸어 비티. 다 왔어요.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30년 후나 가능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대요.
일본 오바야시도 왔었습니다. 이틀 만에 포기하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한국을 부른 겁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한국이 안 되면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할 겁니다. 왕세자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미국도 유럽도 안 된다는데 한국이 되겠어요? 하지만 한번 봐주세요.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기대 안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였어요. 한국을 이류 국가 취급하는 거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으로 갔어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어요. 섭씨 52도였습니다. 모래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물은 당연히 없었고요. 여기에 도시를 만들라고요? 동료 엔지니어 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요.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팀장으로서 사기를 떨어뜨릴 순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회의했습니다. 한국팀 20명이 모였어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포기할 거냐, 도전할 거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요. 모두 고민하고 있었어요. 최영호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였어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말했어요. 어렵긴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모듈러 냉방 시스템을 쓰면 돼요. AI로 제어하는 거죠. 전력은 해상 부유식 원전을 띄우면 돼요. 기술은 다 있어요. 해본 적 없을 뿐이죠. 정말 가능해요?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최 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삼성이 AI 기술 있잖아요. 두산이 원전 기술 갖고 있고요. 현대가 해상 플랜트 만들 수 있어요. 포스코가 특수 강제 공급하고요. 한국 기술 총동원하면 돼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말했어요.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세부 설계를 만들었어요. 모듈러 냉방 시스템 배치도 해상 원전 위치, 담수화 플랜트 규모, AI 제어 네트워크. 전부 그렸습니다. 해 뜰 때쯤 완성됐어요. 피곤했지만 흥분됐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사우디 측에 제안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어요. 30페이지였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죠. 사우디 책임자가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가능해요?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로요. 우리는 불가능을 늘 해왔어요. 조선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사우디 측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자신 있을 줄 몰랐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우디 부책임자를 마주쳤습니다. 속삭였어요. 솔직히 한국한테 기대 안 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안 된다는데 한국이 되겠냐 싶었죠. 그런데 보니까 다르네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눈빛이 달라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야 했어요. 사막에 불가능한 도시를요.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말입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5년 5월이었어요. 95조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 건설 역사상 최대였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실패하면 위약금 10조 원이었습니다. 본사가 날아갈 금액이었죠.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한국에서 팀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부터였어요. 엔지니어들이 속속 왔습니다. 삼성에서 500명, 현대에서 300명, 포스코에서 200명, 두산에서 200명. 총 2,000명이 넘었어요.
다들 방진복을 입고 왔습니다. 50도 더위를 견뎌야 했거든요. 현장 막사를 세웠습니다. 임시 숙소였어요. 에어컨을 풀가동했습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3억 원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이 불평했어요. 지옥이에요.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첫 작업은 집안 조사였어요. 사막 모래가 문제였습니다. 단단하지 않았거든요. 건물 세우면 가라앉을 수 있었어요. 파일을 박아야 했습니다. 깊이 50m까지요. 안반층까지 닿아야 했습니다. 현대건설팀이 파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수장비를 썼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소음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센티미터 단위였어요. 사우디 감독관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해요? 독일도 이 정도는 못하는데요. 기술이에요. 현대 팀장이 대답했어요. 한국 파일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조선소에서 쓰던 거거든요. 배 만들 때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그 기술을 건설에 적용한 거죠.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6월 중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듈러 시스템 설치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냉방 모듈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300개 분량이었어요. 항구에서 현장까지 트럭으로 날랐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모듈을 열어봤습니다. 정교했어요. 냉방기, 센서, AI 칩이 일체형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거였어요. 설치만 하면 바로 작동했습니다. 미국 방식은 현장에서 조립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한국은 완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속도가 10배 빨랐어요.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으로 모듈을 들어 올렸어요. 정해진 위치에 놓았습니다. 몰트로 고정했어요.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전기를 이었어요. 한 개 설치에 4시간 걸렸습니다. 하루에 6개 설치했어요. 빨랐습니다. 사우디 측이 감탄했습니다. 유럽은 하루에 2개 설치한다던데 한국은 6개네요. 3배 빠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삼성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 왔어요. 현장에서 조립 안 해요.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한국식이에요. 7월 초 첫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모듈 100개를 연결했어요. AI를 켰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냉방기가 돌아갔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50도에서 40, 30, 25도까지요. 성공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밖은 50도인데 안은 25도였습니다. 쾌적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감탄했습니다. 정말 되네요. 한국이 해냈어요. 미국이 불가능하다던걸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력 소비였어요. 모듈 100개가 시간당 500kW를 먹었습니다. 계획의 2배였어요. 이대로면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가동하면 부족할 게 뻔했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팀이 해결책을 냈어요. 해상 부유식 원전을 띄우자고 했습니다. 홍해예요. 거기서 전력을 만들어 송전하는 겁니다. 용량은 3000메가와트요. 충분할 거라고 했어요. 가능해요?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두산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부유식 원전 기술 있어요. 수출한 적도 있고요. 6개월이면 만들어요. 홍해에 띄우는 것도 문제 없어요. 현대중공업이 도와줄 거예요. 사우디 측이 의심했습니다. 원전을 바다에 띄운다고요? 안전해요? 태풍 오면요? 두산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SMR이라고 하죠. 크기가 작아요. 안전성은 더 높고요. 바다에 띄우면 냉각도 쉬워요. 검증된 기술이에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부유식 원전 건조가 시작됐어요. 한국 울산 조선소에서였습니다. 2025년 8월부터였어요.
속도전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완성해야 했어요. 현대중공업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선 계속 모듈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9월이 되자 500개를 넘어섰어요. 도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정육면체였어요. 사막 위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불가능한 도시를요. 사우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을 바꾸고 있다. 헤드라인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내고 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대단하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안 왔습니다. 사막 폭풍이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유식 원전이 완성됐다고요. 예정보다 2주일 빨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밤낮 없이 일한 결과였어요. 드디어 출항한다고 했습니다. 홍해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의 심장이 될 거였거든요. 부유식 원전은 거대했습니다. 길이 450m였어요. 축구장 4개 크기였죠. 하지만 물에 떠 있었습니다. 특수부력 탱크 덕분이었어요. 바닷물을 냉각수로 썼습니다. 효율이 높았어요. 육상 원전보다 30% 나았습니다. 12월 초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해안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고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저에 앵커를 박았어요. 4곳이었습니다. 철제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태풍이 와도 안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자로를 켰어요.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메가와트, 500, 1000, 2000. 최대 3000메가와트까지 올랐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로 송전했습니다. 사우디 본토까지 50km였어요. 특수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손실이 적었어요. 3%만 손실됐습니다. 97%가 도착했어요. 충분했습니다. 뉴무라바 전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담수화 플랜트도 같이 운영됐습니다. 원전 옆에 붙어 있었어요.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역삼 투합 방식이었어요. 한국 두산이 만든 기술이었죠. 하루 10만 톤 생산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이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시찰을 왔습니다. 부유식 원전에 직접 탔어요. 놀라워했습니다. 바다 위에 이런 게 가능하다니요.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미국도 이런 건 없잖아요. 미국은 시도도 안 했어요. 두산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규제가 많아서요. 원전을 바다에 띄운다는 발상 자체를 못해요. 한국은 달라요. 유연하게 생각해요.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해보죠.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신이 다르네요. 도전적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두산 사장이 웃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기술은 있었어요. 용기만 있으면 됐죠. 12월 중순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모듈들이 본격 가동됐어요. 1000개가 넘었습니다. 전부 켜졌어요. 냉방이 시작됐습니다.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사막 안이 시원해졌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미국 CNN이 취재를 왔습니다. 특파원이 현장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막이 25도라니요. 어떻게 가능해요?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에요. 대답했어요. 부유식 원전과 AI 냉방 시스템이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합이에요. 특파원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한국이 사막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 말했어요. 미국이 폭격기를 자랑할 때 한국은 바다 위에서 도시를 띄웠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긴장해야 한다. 방송이 나갔어요.
미국 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건설사들은 불쾌해했어요. 베크텔 부사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 안 됐다. 위험하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사우디는 신중해야 한다. 로비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을 방해하려는 거였어요. 유럽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부이그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말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 못한다. 유럽 기업과 합작해야 한다. 우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끼어들려는 거였죠. 사우디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각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계속 믿을 것인가 논의했습니다. 보수파 장관들이 반대했어요. 미국과 유럽 말이 맞다. 한국은 리스크가 크다.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왔습니다. 사우디 설득하라고요. 계약 해지되면 안 된다고요. 위약금 10조 원 물면 회사 망한다고요. 압박이 심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엔지니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왕세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설명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2026년 1월 10일이었어요. 리야드 왕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왕세자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얘기요. 한국 기술이 위험하다는데요. 사실인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자료를 꺼냈습니다. 데이터였어요. 부유식 원전 가동 실적, 모듈 냉방 효율, 전력 공급 안정성. 전부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저희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말했습니다. 석 달간 무사고로 운영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왕세자가 자료를 봤습니다. 오래요.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폭풍이 오면요? 견딜 수 있어요? 부유식 원전이 괜찮을까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견딥니다.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시속 200km 태풍도 견디게 설계했어요.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왕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나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 안 어겨요. 70년대 중동 건설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한국 믿어볼게요. 하지만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실망 안 시킬게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걸요. 사막 폭풍이 와도 살아남는다는 걸 말입니다. 2026년 2월이었습니다. AI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어요. 프로젝트 핵심이었습니다. 뉴무라바의 두뇌를 만드는 거였죠. 카이스트와 네이버랩스가 합작했습니다. 시티브레인 K라고 이름 붙였어요. 세계 최초 완전 자율 도시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개발팀이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 100명이었어요. 전부 AI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젊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네이버 검색 AI를 만든 사람들이었거든요. 팀장이 김지현이었습니다. 38살이었어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AI 논문을 수십 편 썼어요. 국제학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해요. 말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 만들 거예요. 시스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개 레이어였어요. 첫 번째가 감지층이었습니다. 센서가 도시 곳곳에 설치됐어요. 10,000개가 넘었습니다.
온도, 습도, 전력, 수도, 교통.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지했어요. 초당 100만 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가 분석층이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상 징후를 탐지했어요. 예측도 했습니다. 3시간 후 전력 수요, 내일 물 사용량, 다음 주 교통 혼잡도. 전부 계산했어요. 정확도가 98%였습니다. 세 번째가 제어층이었습니다. AI가 직접 제어했어요. 냉방 출력 조절, 전력 배분, 물 공급, 신호등 제어. 자동이었습니다. 사람 개입 없이요. 최적화됐어요. 낭비가 없었습니다. 효율이 기존 도시의 3배였습니다.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2월 말이었어요. 구역 일부에 적용했습니다. 모듈 200개 구역이었죠. AI를 켰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AI가 분석했습니다. 제어 명령을 내렸어요. 놀라웠습니다. 완전 자동이었거든요. 냉방기가 알아서 출력을 조절했어요. 더운 곳은 강하게, 시원한 곳은 약하게. 전력도 자동 배분됐습니다. 수요 많은 곳으로 몰렸어요. 신호등도 교통 흐름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사우디 기술부 장관이 시찰을 왔습니다. 직접 봤어요. 중앙 제어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어요. AI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실행됐어요. 사람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완전 자동이네요.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김지현이 웃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말했어요.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독만 해요.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미국도 이런 거 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김지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부분 자동화만 해요. 완전 자율은 우리가 세계 최초예요. 실리콘밸리도 못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앞섰죠. 실리콘밸리가 왜 못 만들어요? 장관이 궁금해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요. 김지현이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율 시스템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한국은 스마트 시티를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세종, 송도, 부산. 거기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10년치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준비를 오래 했군요. 그래서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김지현이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0년 투자했어요. 이제 결실을 보는 거죠. 3월 초 전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뉴무라바 전역이었어요. 모듈 1,500개가 연결됐습니다. AI가 전부 제어했어요.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뉴무라바에 들어왔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온도가 일정했어요. 어디든 25도였습니다. 쾌적했어요.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AI가 환기를 조절했거든요. 신기하네요.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온도가 똑같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AI가 실시간 제어해요. 김지현이 설명했습니다.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요. 많이 모인 곳은 냉방을 강화하고 비어있는 곳은 약화해요. 효율적이죠. 전력은 얼마나 들어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기존 도시의 3분의 1이에요. 대답했습니다. AI 최적화 덕분이죠. 낭비를 제거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써요. 비용이 엄청 절감됩니다. 왕세자가 만족했습니다. 놀랍네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문명이에요. 한국이 새 문명을 만들고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CNN이 또 취재를 왔습니다. AI 시스템을 봤어요. 특파원이 놀랐습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현실이 된 거네요. 리포트했어요. 한국이 미래 도시를 만들었다. AI가 도시를 운영한다.
인간은 감동만 한다. 혁명적이다. 방송이 나간 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유럽 언론이 따라 보도했어요.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전부 다뤘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앞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따라잡아야 한다. 논조가 바뀌었어요. 미국 건설사들이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비판 안 했어요.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봤으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3월 중순 추가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였어요. 두바이가 똑같은 시스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도 연락 왔어요. 쿠웨이트도 관심 보였습니다.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본사가 기뻐했습니다. 후속 계약이 보장됐어요. 수백조 원 규모였습니다. 뉴무라바 성공이 문을 연 겁니다. 중동 전역이 한국 기술을 원했어요. AI 시스템을요. K-스마트 시티를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사막 폭풍이요. 그게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이에요. 3월 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냉랭해졌습니다. 회의 때 질문이 까다로워졌어요. 안전성을 계속 물었습니다. 검증 자료를 요구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월 초 본사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미국 로비스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우디 정부 고위층을 접촉하고 있대요. 한국 기술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크텔과 플루어가 배후래요. 자기들이 못단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미국 측이 보고서를 돌리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검증 안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유식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사고 나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AI 시스템도 신뢰 못한다고 했어요.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부이그가 사우디 내각에 서한을 보냈어요. 한국 단독 시공은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끼어들려는 거였죠. 사우디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수파 장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경험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할 수 있냐? 미국이나 유럽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냐? 목소리가 커졌어요. 국방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부유식 원전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해상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주장했어요. 육상 원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식 방법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안건이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위약금 10조 원을 물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본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대책이 뭐냐? 다그쳤어요. 압박이 심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제가 해결해야 했어요. 사우디 측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부국장이었어요. 아는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압력이세요. 말했습니다. 로비가 강해요. 고위층이 흔들리고 있어요. 뭘 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을 빼려는 거냐? 부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 기업을 참여시키라고 해요. 기술 검증 차원에서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한국 단독은 부담스럽대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유럽을 끼워요?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죠. 이제 와서 끼어들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부국장이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치적 문제예요.
압력이 너무 세요. 왕세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였거든요. 약속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왕세자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신호였어요. 4월 20일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계약 정지 통보였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재검토 기간이래요. 한 달이요. 그동안 모든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이었어요. 현장이 멈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을 못했어요. 장비가 멈춰섰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한국건설업 미래가 없었어요. 중동 시장을 잃는 겁니다. 명예도 잃고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증명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걸요. 박민수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데이터를 보여드려야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실제 성능을요. 말로는 안 믿어요. 눈으로 봐야 해요. 실제 테스트를 제안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 측에 제안했어요. 극한 테스트를 하겠다고요. 시스템 한 개를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AI, 냉방, 전력 전부요. 최악 조건에서 테스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작동하면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유럽 기업 감독관을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부이그 기술자들이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어요. 문제 발견하면 즉시 계약 해지래요. 가혹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월 초 프랑스 팀이 도착했습니다. 기술자 10명이었어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을 의심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팀장이 피에르였습니다. 50대 중반이었어요. 경력이 30년이래요.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 줄게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문제 있으면 지적할 거예요. 우리 기준은 높아요. 유럽 기준이거든요. 한국이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발적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요. 테스트 날짜를 잡았어요. 5월 15일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최대 부하로 돌리기로 했어요. 동시에요. 냉방, 전력, AI 전부요. 극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견디면 성공이고 못 견디면 실패였어요. 5월 14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계약이 살아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10조 원 위약금에 한국 명예까지 잃는 겁니다.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새벽에 현장으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잘해봅시다. 격려했어요. 우리 기술 믿읍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악수했습니다. 단단했어요. 다들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5월 15일 아침이었어요. 운명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조가 있었어요.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어요.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폭풍 전조였어요. 설마 오늘 폭풍이 오는 건 아니겠죠? 오전 10시였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모래가 사방에서 날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기상청에 확인했어요. 폭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시속 150km래요. 2시간 후 도착한대요. 테스트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피에르한테 말했어요. 폭풍이 와요. 오늘은 위험해요. 내일 하는 게 좋겠어요. 피에르가 코웃음 쳤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폭풍? 더 좋죠. 극한 테스트잖아요. 진짜 성능을 볼 수 있어요. 미쳤어요. 박민수가 속삭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테스트하면 위험해요.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일정이 바빠요. 지금 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계약이 날아가요. 하는 수 없었어요. 테스트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폭풍 속에서요. 직원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필수 인원만 남고 전부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11시 30분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하늘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모래가 벽처럼 밀려왔어요.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귀가 먹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온통 모래였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중앙 제어실로 대피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안전했습니다. 모니터로 현장을 봤어요.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렌즈를 때렸어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구조물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미국 회사가 세운 임시 구조물부터 무너졌습니다. 철골 구조였어요. 바람을 못 견뎠습니다. 꺾였어요. 쓰러졌습니다. 땅에 나뒹굴었어요. 유럽 회사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붕이 날아갔어요. 벽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한국 모듈을 봤습니다. 화면에 잡혔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하게요. 하지만 버티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몰트가 단단했거든요. 구조 설계가 달랐어요. 바람을 분산시키는 형태였습니다. 버텼어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국 구조물만 서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물었어요. 왜 안 무너져요? 구조가 뭐가 다른 거예요? 설계가 다릅니다. 대답했어요. 바람 저항을 계산했어요. 사막 폭풍을 고려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했어요. 최적 형태를 찾았습니다. 유럽이랑 달라요. 한국 기술이에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폭풍이 더 강해졌어요. 시속 180km가 됐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모래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구조물이 견딜지 불안했거든요.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한국 모듈들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냉방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력도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부유식 원전이 걱정됐습니다. 홍해에 있었거든요. 바다도 거칠 텐데요. 연락을 시도했어요. 두산 현장팀한테요. 다행히 통했습니다. 괜찮아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파도가 높지만 버티고 있어요. 원전은 정상 가동 중이에요. 문제 없어요. 오후 2시 폭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었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제어실도요. 무서웠어요. 창문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모두 벽에서 떨어졌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그때 유럽 회사 본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졌어요. 잔해만 남았습니다. 피에르가 창백해졌어요. 저건 우리 회사 최신 설계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왜 무너진 거죠? 사막이 다릅니다. 말했어요. 유럽 기준이 안 통해요. 여기는 극한 환경이에요. 특별한 설계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만든 겁니다. 피에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 4시 폭풍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모래가 줄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보였어요. 최악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살아남았어요. 한국 구조물이 살아남은 겁니다. 오후 5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현장을 확인하러요. 처참했습니다. 미국 회사 구조물은 전부 무너져 있었어요. 유럽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해만 남았어요. 하지만 한국 모듈은 서 있었습니다. 전부요. 1,500개 전부가 멀쩡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막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시속 200km 바람을 견딘 거였어요. 한국 기술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준 거였죠. 프랑스 팀이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모듈을 살펴봤어요. 몰트를 확인했습니다. 용접 부위를 점검했어요. 틈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했거든요.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낫네요. 우리가 졌어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솔직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한국은 불가능을 도전으로 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해낸 겁니다. 사우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구조물만 남은 걸 봤어요. 놀라워했습니다. 기사를 썼어요. 한국 기술만이 사막의 신을 이겼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면을 장식했어요. 사진도 실렸습니다. 무너진 미국 유럽 건물 옆에 서 있는 한국 모듈이요. 대조가 극명했어요. 한국 기술 우수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우디 국민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대단하다.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왕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이었어요. 놀랐어요. 봤어요.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거요. 한국만 남았더군요. 대단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한국 기술 진짜였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했어요. 믿어주셔서요. 실망 안 시킬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할게요. 한국과 계속 간다고요. 계약 정지 해제하고 오히려 확대할 겁니다. 한국만이 파트너예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감격스러웠거든요. 한국 기술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폭풍이 증명해 준 겁니다. 한국이 최고라는 걸요. 자랑스러웠습니다. 2026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대회의실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100개국이 넘는 기자들이었어요. 역사적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뉴무라바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어요. 사막 폭풍이었죠.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폭풍 당시 현장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미국 건물, 파괴된 유럽 구조물, 그리고 서 있는 한국 모듈.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 가지만 살아남았어요.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의심했어요. 한국이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미국도 유럽도 안 된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폭풍이 증명했습니다.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뉴무라바 프로젝트는 한국과 함께 완성됩니다. 계약을 확대합니다. 추가로 50조 원 규모 확장을 결정했어요. 한국만이 우리 파트너입니다.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유럽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흥분했어요.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왕세자님,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 기회는 없나요? 왕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한국만으로 충분해요.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포기한 사람한테 기회는 없어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은요? 기술 자문이라도 받지 않나요? 왕세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앞섰어요. 폭풍이 증명했어요. 한국 구조물만 살아남았거든요. 왜 뒤처진 기술을 배워요? 프랑스 기자가 항의했습니다. 유럽 기술이 뒤처졌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왕세자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과장인가요? 물었습니다. 유럽 건물 전부 무너졌어요. 한국 것만 남았고요. 사실이 증명하잖아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왕세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기술력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둘째, 성실함이죠. 약속을 지켜요. 셋째, 정신이에요. 불가능을 도전으로 보는 한국 정신이요. 한국은 특별해요. 왕세자가 계속 말했어요. 70년 전엔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하지만 일어섰어요. 반도체 강국이 됐고 조선 1위가 됐어요. 불가능을 계속 해낸 거죠. 그 정신이 저희한테 필요해요. 미국은 돈이 많아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유럽은 역사가 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기술과 영혼이 있어요.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심을 받습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동 다른 나라들도 관심 있지 않나요? 왕세자가 웃었습니다. 많아요. 아랍에미리트가 연락 왔어요. 카타르도요. 쿠웨이트도 관심 보여요. 전부 한국 기술 원해요. 뉴무라바 보고 반했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불렀어요. 무대 뒤였습니다. 악수했어요. 감사해요.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믿길 잘했어요. 실망 안 시켰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한국 이름을 빛내겠어요.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요. 한국이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물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이 인정받아서요. 폭풍이 증명해줬어요. 우리가 최고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에 나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한국 선택 선언. 헤드라인이었어요. 미국 유럽 제치고 한국이 독점. 부재였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왕세자와 제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국무부가 논평을 냈어요. 사우디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 참여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애매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유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유감을 표했어요. 유럽 기술이 과소평가됐다.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우디는 결정을 번복 안 했거든요. 중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우디한테 접촉했어요. 한국보다 싸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사우디가 말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에요. 한국이 최고예요. 중국은 안 돼요. 일본이 부러워했습니다.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제목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 자성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가 축하 성명을 냈어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뉴무라바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올 겁니다. 삼성, 현대, 포스코, 두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뉴무라바 효과였어요. 후속 계약이 보장됐거든요. 수백조 원 규모였습니다.
회사들이 채용을 늘렸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원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5월 20일 현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기를 개양했어요. 태극기가 사막 위에 펄럭였습니다. 2,000명 직원들이 모였어요. 다 같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감격스러웠거든요. 왕세자가 직접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국기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우정의 상징이래요. 사진을 찍었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양국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 거였어요. 그날 밤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축하 자리였어요. 다들 기뻐했습니다. 해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성해야 해요. 세계 최고 도시로요. 그래야 한국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2027년 4월이었습니다. 뉴무라바가 완성됐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예정보다 석 달 빨랐어요. 한국 속도였죠. 완공식 날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모였어요. 역사적 순간을 취재하러요. 거대한 도시가 사막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육면체 형태였어요. 장관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미래 도시였습니다.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였어요. 완전 자급자족 도시였습니다. 중앙 광장에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강 플라자였어요. 한국 기술자들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이름 붙였어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다며요. 감사의 표시래요. 플라자 중심에 인공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담수 시스템으로 만든 물이었어요. 홍해에서 온 거였죠. 깨끗했습니다. 맑았어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봤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야자수였어요. 100그루가 넘었습니다. 한국 조경 기술로 살렸어요.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AI가 물 공급을 조절했어요. 최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푸르렀어요. 완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참석했어요. 왕세자도 있었고요. 한국 대통령도 왔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어요. 국가가 울렸습니다. 애국가와 사우디 국가가 동시에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왕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말했어요. 불가능한 도시가 완성됐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죠.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기한보다 빨리 끝냈고 품질도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사했습니다. 사우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이건 시작입니다. 양국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국왕과 대통령이 함께 가위를 들었어요.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뉴무라바 개장이었어요. 사막의 미래 도시가 문을 연 겁니다.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국왕 일행이 도시를 둘러봤어요. 먼저 냉방 시스템을 봤습니다. 밖은 50도였어요. 하지만 안은 25도였습니다. 쾌적했어요. 국왕이 놀랐습니다. 완벽하네요. 더위가 전혀 안 느껴져요. AI 제어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AI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전력, 냉방, 수도, 교통. 자동이었습니다. 국왕이 감탄했어요. 미래네요. 진짜 미래 도시예요. 주거 구역도 봤습니다. 아파트였어요. 한국식 설계였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공간 활용이 뛰어났습니다. 가구도 한국 제품이었어요. 삼성가전, LG 에어컨. 최신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국왕이 만족했어요.
살고 싶네요. 농담했습니다. 한강 플라자로 갔습니다. 인공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국왕이 물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깨끗했습니다. 이게 바닷물이었어요? 놀라워했어요. 담수화 기술 대단하네요. 한국 기술 정말 최고예요. 기념 동판이 있었습니다. 한강 플라자 설명문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0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CNN이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파원이 리포트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시원해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요.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건 사막의 기적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운 새로운 문명이에요.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KCT라고 불린다고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도시라는 뜻이래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막 도시 표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완공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왕궁이었어요. 국왕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말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해냈어요. 사우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어요. 만찬 후 왕세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어요. 차를 대접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한국 정신을 보여줬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싶어요. 다음 프로젝트요? 물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뉴무라바2예요. 더 크게 만들 거예요. 20만 명 규모로요. 한국만 할 수 있어요. 맡아주겠어요? 영광입니다.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기술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어요. 왕세자가 웃었어요. 믿어요. 한국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환영 인파가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동료 가족들이요. 환호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감을 물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도전하면 돼요. 한국 정신으로 하면 뭐든 가능해요. 청와대에서 포상이 있었습니다. 국민훈장이었어요. 2,000명 전원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어요.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2027년 5월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뉴무라바예요. 사우디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완벽해요. 살기 좋아요. 더위가 안 느껴져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지사가 들어왔어요. 중동 거점으로 삼은 겁니다. 한국 식당도 생겼어요. 한국 학교도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한국이 생긴 거였어요. 1년 후 뉴무라바 인구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빠르게 찼어요. 평가가 좋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고 싶어 했습니다. 대기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2028년 아랍에미리트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이랑요. 두바이에 똑같은 도시를 짓기로 했어요. 100조 원 규모였습니다. 카타르도 계약했어요. 70조 원이었죠. 쿠웨이트, 오만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 건설업이 르네상스를 맞았습니다. 중동 시장을 석권한 겁니다. 뉴무라바가 문을 연 거였어요. 후배 엔지니어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순이 됐어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예요.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에 보여줬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세대가 더 잘할 겁니다. 한국은 계속 앞서갈 거예요. 그 시작을 제가 봤습니다. 영광이었어요.